지난 시간 복습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비교 대조의 설명 방법과 열거의 설명 방법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설명 방법을 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글을 요약하기 위한 활동들이에요.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설명 방법을 아는 것은 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설명 방법을 아는 것은 글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면 교과서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명문으로 공부하는 것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인데 이제 갈수록 6학년만 돼도 한 10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그런 지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동화가 됐든 이야기가 됐든 주장하는 글이 됐든 설명하는 글이 됐든 간에 글을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5학년 이 과정이 굉장히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직접적으로요, 글을 요약하는 훈련들을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통해서 글을 요약을 해볼 텐데요. 어제 배웠던 설명 방법이라든가 글에는 구조가 있구나, 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류의 여러 기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이 글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네요. 이 9줄의 글을 친구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늘어놓으면 한 2줄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긴 글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여기 연필 친구가 말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알기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요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사실은 어제도 우리 계속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었는데요. 문단을 나누고 중심 문장을 찾아서 잘 매끄럽게 연결해 주면은 사실 글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글을 읽기에 앞서서 이 글의 이제 정보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제목이 어류의 여러 기관이에요. 어류는 뭐예요? 맞아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들의 여러 기관. 기관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거라든가 몸에 딸려 있는 부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 달려 있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떤 설명 방법일 것 같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설명 방법일까요? 아니면 기관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라고 쭉 늘어놓는 열거식 방법일까요? 예, 맞습니다. 열거식 방법입니다. 어류에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어 라고 하는 열거식 설명 방법이 아마 적용이 되었을 거예요. 제목을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빨리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은 몇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칸 들여쓰기 되어 있는 문단을 찾아보세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요. 총 4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문단에는 각각 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쉽게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친구들 목소리로 선생님이 녹음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류의 여러 기관. 어류는 아가미가 있는 척추동물입니다. 어류는 물속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기관이 발달했습니다. 어류 피부는 대부분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비늘은 어류 몸을 보호합니다. 비늘은 짠 바닷물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또 저마다 비늘 무늬가 달라 몸을 쉽게 숨길 수 있게 합니다. 어류는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입으로 물을 삼키고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에서 산소를 얻습니다. 어류는
몸통에 옆줄이 있습니다. 어류는 옆줄로 물 흐름이나 떨림 같은 환경 변화를 알아냅니다. 네. 자, 이렇게 글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어류에는 이렇게 여러 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류에 여러 기관이니까 기관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어류는 아가미가 있는 척추 동물입니다. 어류는 물속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발달했습니다.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이것이 되겠죠. 어류는 다양한 기관이 발달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다 비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단은 어류 피부는 대부분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3문단의 중심 문장은 아가미에 대한 설명이었죠. 어류는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 4문단은 어류는 몸통에 옆줄이 있습니다. 옆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대표하는 문장인 옆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중심 문장만 따와서 이 친구처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류의 여러 기관이니까 어류는 여러 기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류 피부는 비늘로 덮여 몸을 보호해주고 아가미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또 어류는 옆줄로 환경 변화를 알아낸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중심 문장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글을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글을 요약했더니 이 연필친구 말처럼 중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게 해주죠. 글을 요약했더니 아, 물고기에는 비늘, 아가미, 옆줄이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특히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어제 배웠던 이런 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게 기억에 오래 남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뇌가 기억할 때 이런 줄글보다는 눈에 확 들어오게,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시각화된 구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글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4학년 때도 연습을 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은요. 자,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먼저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금세 그쳤다.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비가 그친 게 아니라 무지개가 뜬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지우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나더니 비가 멈췄더니 무지개가 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지움으로써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심 문장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단에서 계속 중심 문장을 찾고 있잖아요. 개미들은 협동을 잘합니다. 먹이를 나를 때 힘을 모읍니다. 집을 지을 때도 힘을 합칩니다.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일까요? 먹이 나를 때, 집 지을 때도 힘을 합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협동을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미들은 협동을 잘한다 라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하는 말로 바꾸기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나는 불고기, 삼겹살, 갈비, 삼계탕을 좋아한다 라는 이 문장에서 이 불고기, 삼겹살, 갈비, 삼계탕을 대표하는 말이 뭐가 될까요? 지금 쭉 보니까 고기 같죠? 나는 고기 반찬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도, 즉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것도 글을 요약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새로운 중심 문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준다. 또 종이와 목재를 제공한다. 나무는 산사태를 막아준다. 나무의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의 좋은 점, 나무의 기능, 나무의 활용법, 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다 좋은 것만 주네요. 그렇죠? 나무의 장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새로운
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 여기에는 없지만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면 이 세 가지 문장을 다 합쳐서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요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요약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워버리거나 중심 문장을 찾거나 대표할 수 있는 말이나 새로운 중심 문장을 만드는 방법들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 4교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